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고 상처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돈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하고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존경할 만한 어른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한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 그런 게 정말 가능해? 어차피 시어머니는 미운 존재 아닌가?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 결혼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며느리는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두려웠고 어떤 말이라도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딸 같았으면 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순간 며느리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시어머니를 단순한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5가지 행동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존중입니다. 어떤 관계든 존중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가 잘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아봐서 알아.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녀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의견을 묻고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어떤 사소한 결정이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간섭하지 않는 배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란 이유로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며느리는 한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녀의 방식이 틀린 걸까요? 어느 날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다 어린이집에 맡기더라. 네가 일하면서 아이까지 보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어떻겠어?
이 말은 분명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야 할까? 며느리는 남편과 상의 끝에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에게 조언을 건네고 싶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조언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간섭을 멈춘다는 것은 그녀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존경이 싹트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선택한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바로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그 인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하는 순간 마치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그녀의 장점을 인정해준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반찬이 조금 싱겁네. 우리 아들은 원래 간이 센 걸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이후로 요리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한 것이죠. 며느리는 다음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렇게 짜게 먹었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원래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해. 엄마가 좀 짜게 드셔서 그렇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에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해준 나물 반찬 참 맛있더라. 요즘 음식점에서는 이런 깔끔한 맛이 잘 안 나와. 너는 손맛이 참 좋은 것 같아. 그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칭찬이었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요. 칭찬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칭찬이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정말 잘한 부분을 찾아 진심을 담아 인정해 주세요. 네가 이렇게 애쓰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너처럼 살림을 잘 못했는데 넌 참 야무지게 잘하는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칭찬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네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은 바로 올바른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자주 만나야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거리,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존경받는 시어머니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느 날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고 며느리 역시 성의껏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하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갈래? 내일 저녁 뭐하니? 같이 장 보러 가자. 며느리는 처음엔 시어머니의 애정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활이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보내고 싶은 날에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하면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그제 아들은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가정이 있고 아내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아내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맞는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고 불쑥 찾아가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점심 대접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힘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편안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배려하고 며느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5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행동은 바로 아들의 편이 아닌 며느리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위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존경받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그녀의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균형을 맞추고 며느리가 외롭지 않도록 그녀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부부가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며 쉬기만 했고 며느리는 온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당신도 퇴근 후에 집안일을 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구나. 내가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조차 못했지. 네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따로 말을 건넸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너도 집안일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결혼은 함께 사는 거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오래가기 어렵단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조금씩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마음 깊이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들 부부의 문제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아들 편을 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존경받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5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5가지 행동을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시어머니. 둘째, 조언이 아니라 공감을 먼저 해주는 시어머니. 셋째, 며느리의 부모를 가족처럼 대하는 시어머니. 넷째,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어머니. 다섯째,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어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5가지를 실천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서운하게 할 때, 아들이 힘들어 보일 때, 시어머니로서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5가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며느리가 편안하게 느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강요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 하죠. 따라서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며느리가 때로는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신 때 연락이 늦거나 명절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즉각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감정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며느리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며느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즐거운 생활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3가지 마음가짐,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태도, 이것이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며 며느리의 부모를 가족처럼 여기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 5가지 행동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감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서로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며느리도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길 바라지만 사회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배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오기 어려워하는 며느리에게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우리도 젊을 때 힘들었던 걸 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항상 긴장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작은 부분이라도 칭찬을 해준다면 그녀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집안일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안다. 항상 애써줘서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존경하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들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충돌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행동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어떤 시어머니가 존경스럽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